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요, 서울고등법원이 본인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파기환송심을 6월 18일로 연기를 하니까, 이 연기는 사실상 취소죠. 왜 그러냐면 피고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에 재판을 중단한다,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통과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공포를 할 거거든요. 정부로 보내서, 본회의에서 가결하고 정부로 보내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재판 중단,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대장동 재판도 선거 후로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고, 역시 이재명 대통령 5년 동안은 재판이 중단된다. 그래서 벌써 대장동 재판은 벌써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4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하나, 작은 덩어리 하나, 우일의 신도시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5년간 중단된다? 그러면 1심 선고가 아마 한 10년쯤 뒤에 나오는 이제 대한민국 사법사의 새로운 기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참 부끄러운 기록이지만 현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이준 교사 이것도 대선 전에 날짜를 잡았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아마 이것도 연계될 걸로 보입니다. 자, 사상 최악의 이런 사법부 항복, 사실상 항복이죠. 그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유력 대통령 당선된 것도 아니고, 당선되기도 전에 납작 엎드렸다. 전부 다 무릎을 꿇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이 당선되지도 전에 다 무릎 꿇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에 남을 사법부의 치욕이죠. 그런데도 법관들은 침묵하고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까지 거기에 가세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자,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제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자, 법사위가 어저께 전체회의에서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의결을 했습니다. 청문회를 14일 날 하겠다고 합니다. 14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이거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안 하리라고 보지만, 어쨌든 망신주기용, 결국 왜 안 나오냐, 고발한다, 어쩌고 해서 망신주기용. 그 최종 목적은 뭔가? 망신스러우면 그만둬라, 이런 얘기겠죠. 뿐만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한 특별검사법, 이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의 신속한 재판 취지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2심에서 무죄라는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법원 재판을 한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는 거는 결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막아주는 수밖에 없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진행형입니다. 거기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 여전히 살아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여러 사람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몰아내기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아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직책도 붙이지 않습니다. 조희대. 강훈식 이재명 중앙선대위의 종합상황실장이라는 사람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가라, 이러니 나가라.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서 지난 2, 3개월 동안 조 대법원장이 보인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역시 나가라 이런 얘기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이라는 사람은 오늘 BBS 라디오에 나와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부 압력을 고집스럽게 버틸 것 같은데 버티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요구해야 한다. 아예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일에는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추미애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 토론, 이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 저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정도를 서울 고등법원이 불러들였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을 위한 사실상 면죄부 주기, 이거를 법원이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진영이 법원이 이런 데에 약하구나, 망신 주고 압박하고 국민 여론으로 재판을 뒤집고 이게 가능하구나, 저는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약세를 보니까 아주 이제 완벽하게 점령을 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번에 한꺼번에 바꾸자, 아마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이가 많습니다. 원래 임명될 때도 67세인가 그 정도 됐죠. 근데 대법원장 임기는요 70세입니다. 70세. 그래서 생일하고 이렇게 따지면 내년 6월 5일 대선 끝나고 1년 남았습니다. 그 1년을 못 참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법원장도 교체해버리겠다, 이런 야심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작년 총선으로 이미 이제 완벽하게 장악을 했고요. 거기다가 본인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완벽하게 장악이 되고, 이제 이번 기회에 아예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몰아내서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겠다,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 일체, 삼위일체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은 마음대로 만들고 대통령은 그대로 공포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가면 법원이 손들고, 그게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그 본질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로지 진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을 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 물러갈 이유가 없으니까 버틸 텐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이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표를 낸다면 이재명의 뜻에 또 한 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춰주는 꼴이 된다. 모처럼 바로잡혀가던 사법 정의가 중도에 무너지게 된다. 근데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만 지금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버겁게 일부 시민단체, 언론 이런 데까지 지금 합세를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홀로 버티기가, 거기다가 법관 내부에 판사들 내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거죠. 오히려 일부 판사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이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판결로 3월 말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사들은 그 사람들이 먼저 대선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대선 개입이라고 지금 판사들 일부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물론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판사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990 몇 명의 판사들은 뭐 하고 있느냐. 비겁하게 대법원장이 정치권이 공세에 휘말려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는가? 궁금한 대목입니다. 법관들이 보고 있다면 결국은 일반 국민이 막아줘야 된다. 뭘로 막아주죠? 투표로 막아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참혹한 지금 삼권 분립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유권자들이 잘 봤다가 한 달 뒤에,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지금 26일 남았죠. 26일 뒤에 유권자들이 이런 무도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